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오늘 시장 쓱 보니까요, 이 마치 평양냉면처럼 슴슴한 그런 상황에서 이 몇 가지 고명들만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면 드셨나봐요? 오늘 이제 냉면이 땡겨요. 더워서 그런지. 그래요? 저도 사실 좋아하는 음식이긴 한데. 네. 사실 지금 평양냉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도체가 한번 움직여가지고 사실 다 끌어줄 줄 알았는데. 맞아요. 요거 한번 움직였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좀 선별적인 움직임.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좀 각자 좀 생각하면서 쉽지 않은 결정들을 내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왕 이제 뭐 고생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네. 현실적으로 이제 고생을 만약에 해야 된다면 이왕이면 좀 네. 되는 종목으로 고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종목의 스페셜리스트들을 모셔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참여하시는 방법을 간단히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 좋죠. 02325-8205로 전화 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으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이거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매수 문의도 가능하니까요. 네.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 많이 바로 지금 당장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짧은 시간 내에 종목을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까지 이렇게 네. 딱 봐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렇습니다. 토마토니까 가능합니다. 네, 정말 네. 완벽한 전문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좀 보겠는데요. 지금 네. 채팅창에 보니까, 오늘은 또, 언제 그래 뭐라고 해가지고 우리 고민한 앵커가 아주 빠르게 출근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뭐예요? 잠깐만, 이 시작하기도 전에 와주신 것 같은데. 좋아요. 이런 거 좋고요. 어제 하루 잠깐 쉬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찾더라고요. 맞아요. 네. 미란 앵커의 그런 존재감을 예. 네, 많이 느꼈습니다. 랭킹쇼에서 뭐 하나 받는 것도 사실 없는데 네.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다가 참 곤란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쯤 식사를 하시면서 분명히 채팅을 하실 거라 저는 믿고 있고요. 네. 자, 관련해서 미란 앵커 오늘의 활약 기대해보고 계속해서 똑똑박사 에디님께서 네. 미란 앵커님 안녕하세요. 또 버리님도 뭐 안녕하세요. 에디님, 버리님은 정말 네. 항상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네요. 예, 저희한테 좀 인사 좀 해주십시오. 미란 앵커가 진행자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행투가이드님. 네. 창호 삼촌 하루 쉴 때 아무도 안 찾던데요. 안 찾았어요? 아니요. 찾았죠? 그럼요. 행투님 자꾸 왜곡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도 마음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 행투님의 그 놀림거리의 타겟이거든요. 좋습니다. 저는 이런 주고받으면 좋아요. 자, 그리고 순영박님께서 네. 1년 이상 가지고 있던 수성셀바시온 지금 원가 왔는데 팔아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시고. 종목을 또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초보 투자자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웅님께서는 오늘도 올렸습니다. 백광산업. 네. 이거 얼마 전에 안 해드렸나요? 그거처럼? 백광산업 약간 낯이 익는데 아웅님 저희가 찾습니다 이거. 네. 네. 자, 이렇게 종목들 초반에 좀 올려주시면 네.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잠깐만요. 성식 김님께서 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성식 김님이 신혼여행 가냐고 질문을 했었다고 저를 찾아주셨던 모양이에요. 신혼여행 간 건 아니고 네. 오랜만에 연휴다 보니까 제가 진짜 소처럼 일만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아무것도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그냥 쉬었습니다, 하루.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인간이잖아요. 어떻게 계속 일을 시킵니까? 2016년부터 쭉 해서 2019년에 이틀 딱 쉬어봤고 네. 그리고 이번에 하루 쉬었거든요. 하루 좀 뭐 쉬면서 일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충전이 됐어야 되는데 뭐 딱히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좀 더 쉬든가, 어쨌든가. 자, 오늘 그럼 이제 랭킹 들어가 볼 텐데,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왔었고요. 희한하게 오늘 무슨 날, 이런 걸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공룡의 날이랑 그리고 우유 생산의 날,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이요? 두 가지였는데, 6월 1일? 예. 공룡 얘기했다가 바로 까였고요. 네. 이제 우유 얘기를 좀 했었어가지고, 우유로 갑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네. 우유 빛깔 이건창호! 짜잔! 저게 뭐 어떻게 된 거죠? 아. 저 키워드는 생각 못 했는데? 저희를 이렇게 띄워주는 거 보니까 특별히 애드립이 생각이 안 나나 봐요. 그래요? 자, 어쨌든 세계 우유의 날 특집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이렇게 써 있고요. 네. 역시 EU 유럽 전체입니다. 그렇죠. 유럽 전체 묶어버렸고 인도, 중국, 미국, 러시아 이렇게 여기에 또 러시아가 있군요. 아니, 그렇게 묶어버리면 이유가 당연히 1등인 거 아니에요? EU가 1등이긴 한데 또 다른 나라들이
생각보다 이게 1등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유가. 아, 그래요? 네. 아, 하긴 러시아도 땅덩어리만 놓고 보면. 그럼요. 미국도 그렇고요. 지구에서 제일 넓습니다. 아, 러시아가. 그러고 보니까 지금 다 굉장히 큰 나라들이네요. 그럼요. 이유는 묶일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유를 쪼개버리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네. 6월 1일에 우유를 가지고 저희가 펼쳐가고 있습니다. 야, 훅 들어오네요. 예. 자, 컨디션이 좋아요. 랭킹 막 잡고 있어요. 괜히 휴가를 보냈나 봐요. 근데 이런데도 반응이 지금 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갈공명님, 5위는 러시아다. 러시아다. 예. 러시아가 땅이 그렇게 큰데 그럴까요? 예. 초보 투자자님, 5위 중국이다. 중국이다. 오. 중국과 러시아. 사실 지금 다 큰 나라들이고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어서 네. 선택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토메이로님께서는 오늘은 또 의병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괜히 이거 잡았다 재미없을까봐 일부러 뺐습니다. 맞아요. 근데 6월 1일에 아이고. 무슨 날이 되게 많네요. 그러네요. 이게 6월 들어가면서 이제 상반기가 또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어가는 달로 또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채팅창에 띄워드린 투표에는요.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를 투표를 해주시고 네. 그리고 5위부터 하나씩 저희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종목 진단 처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5위에 해당하는 국가, 나라를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벌써 지금 몇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 담당 PD가 지금 종목을 계속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올리셔야 선발될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진 않고 있어요. 네. 이럴 때 빨리빨리 남겨주셔야 여러분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해 주실 첫 번째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왠지 전문가님한테 여쭤보면은 또 긴장하실 것 같아갖고. 우유가 뭐라고? 우유가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전문가님 찾지 네, 마시고요. 보고 있어요. 찾지 마시고 5위 어디에요? 5위. 5위 하나 맞춰주세요. 5위. 야, 이거 5위가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너무 다 비슷비슷한 느낌이에요. 1위하면 바로 말씀하실 것 같아가지고 5위 한 겁니다. 제가 한 번 더 꺾었어요. 예, 5위 인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도. 인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거 혹시 있나요? 당연히 없죠. 없어요. 네,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자스 전문가께서 저희가 종목 진단 남기면 네. 불안할 말이 많으신데 이런 건 안 돼요. 질문하면 이제 초반에 첫 단추 항상 꼬이세요. 저희 때문에. 저희가 잠깐 종목 진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들어와서 바로 우리 전문가님 연결해서 우리 페이스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어떤 게요? 우리 전문가분들 종목 진단하는 거 보면 저는 정말 신기하거든요. 네. 여러분 이거 저희가 미리미리 다 구성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다음 종목이 뭔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갖다 줘도 잘 말씀하시는데 네. 이런 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희가 뜬금없는지 전문가님들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종목 또 봐드립니다. 아웅님께서 가장 먼저 올려주시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아웅님께서 약간 이렇게 팁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알티캐스트인데 네. 오늘 뭐 날라갑니다. 그래요? 예, 상한가요? 상한가입니까? 네, 근데 차트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도대체 뭔 일이 있길래 갑자기 오늘 이렇게 로켓처럼 치솟아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잠잠한 저거 보세요. 저렇게 조용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최근에 하락했던 부분을 거의 다 메꿔버린 하루 만에. 그런데 지금 매수 가격이 좀 위에요? 2110권. 그러니까 거의 매수가보다 살짝 살짝 떨어지는 현재 상황이라서 네.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이분은 오래 물려 계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거의 이 가격대면은 작년이에요. 작년에 그 종가 기준도 아니고 장중 기준인 거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지금 갔는데 자 오늘 상한가 갔는데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빠른 청산을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지겹다 지겨워 이거죠. 손실 거의 다 줄였기 때문에 네. 팔까 말까 진짜 고민이 굉장히 되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자 알티캐스트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고요. 오늘 왜 이럽니까? 자, 아무래도 오늘 올라왔던 게 이제 전기 충전 관련해서 충전소 관련해서 이게 약간 좀 엮여서 좀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솔루션 업체인데 이 알티캐스트가 이제 바닥권에서 오늘 상한가를 첫 상한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기업 내용들 한번 잠깐 좀 볼까요? 이게
최근에 뭐 적자 계속 좀 기록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로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지금 상한가예요. 800만 주로 그 상한가이고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480억입니다. 이건 뭐 소형주 중에서 소형주겠죠, 그죠? 그만큼 이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좀 주가 관리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입장을 봐야 되는데 모멘텀이 이제 얼만큼 지속이 되느냐. 자, 그리고 두 번째 세력들이 이제 어디 가격권에서 매도 정리를 할 거냐. 자,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시청자님이 제일 중요하죠. 매수 가격이 2,119원이면 이제 오늘 이제 조마조마 좀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상한가 풀리면 어떻게 할까라는 어떤 그 우려감. 그리고 이제 오늘 상한가 기록하면서 이제 분봉 한번 볼까요? 분봉 보면 아침부터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상한가 풀리겠다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략인데 오늘 거래량이에요. 800만 주인데 아까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세력들이 어디서 이제 털어낼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비중 10%인데 내일 있죠. 내일 만약에 오늘 거래량이 800만 주 거래가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내일 거래가 한 1,500만 주에서 2,000만 주 정도 나오면서 예, 이게 뭐 시가는 지지가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종가는 지지가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한 20% 정도 올라오면 그냥 정리를 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즉 이제 모멘텀 플레이어가 이제 연속성을 기록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더 갈 수도 있지만 약간 좀 식총이 적기 때문에 어느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좀 관리가 되는 느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면 2,400~500원 정도면 그냥 정리를 좀 하면서 가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거래량 한 분석 좀 다시 조금 해드리면 작년 10월 달에 그죠 대량 거래 터졌고요. 자 2월 달에 이제 대량 거래 터졌는데 거래가 줄이면서 갔다는 얘기는 일단은 오늘 그런 모멘텀이 아니어도 일단 어떤 재료를 붙여서 끌어올리려고 준비를 했던 포인트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500원 정도면 이제 매물권 소화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그냥 단기로 좀 접근을 하면서 내일 뭐 더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죠? 20% 정도 선에서는 그냥 익절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상한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또 상승세가 또 나오더라도 우선은 익절로 잘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얘기하셨고요. 긴 네. 것보다는 짧게 접근해보자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RT캐스트였습니다. 확실히 요즘엔 좀 그래요. 한번 이렇게 상한가 터지고 뭔가 쫙 기세가 오다 싶다가도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 또 물립니다. 네, 오래 가는 일이 요즘에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목하는 종목들은 되게 그렇죠. 한번 상한가 터지고 또 상한가 가고 갑자기 폭등해서 순식간에 2배 가고 그런 종목이 있어요, 네, 또. 근데 보통 그렇게 기대를 하실 텐데 그런 일은 생각보다 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문가 말씀대로 빨리빨리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줄 때 조금씩 챙겨가는 전략도 꼭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마그마님께서 우리 준호님 얘기를 갑자기 해주셨어요. 왜요?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요거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준호님이 토마토에서 우유를 가장 많이 뭐 드신다고 생산한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네. 2차 전지 가지고 좀 많이 수익을 보셨나 보죠? 매일 쏟으시는 목장주시라고. 그렇습니까? 우리 준호님 잠깐 와주셔서 해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이 지금 진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빨리 가죠. 마제스 전문가께 저희가 진단 빨리빨리 드리면서 좀 정신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 종목은 우리 똑똑바사 에디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펜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거 저 처음 듣거든요. 저도 생소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네요. 일주일 됐네요, 한. 자, 네.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이 6,000원에 20%. 지금 주가입니다. 그러네요. 5,990원, 6,000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 신규 상장 주고 현재 주가 오늘 들어오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제스터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정확히 이렇게 딱 남겨주셨어요. 사실 신규 상장된 종목들 가운데서는 이 주가 급등락이 좀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서 글쎄요, 초반에 한번 단기 전략인 건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도 요거 지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네. 괜찮을지 한번 맡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님, 펜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펜텍이죠. 펜텍인데 이제 신규 상장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컴팩트 카메라 모듈이에요. C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 반도체 검사 장비 이제 전문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아까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건, 보통 연초 1월 달에서 한 3월 달에 이제 신규들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 모멘텀은 지금 시장에서, 바라면 안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하나금융 19호 스펙과 합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상장 절차가 조금 약간 어떤 우리가 유통시장, 우리 시청자님들이 이제 매매하는 시장은 유통시장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발행시장에서 이 상장 기준 요건조차, 기준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스펙을 통해서 상장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6,000원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 성장성을 보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어떤 모멘텀 플레이는 1월 달에 이제 신규주들에 올라왔던 타이밍에서는 이제 배제가 되지 않았냐를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반도체 검사 장비 이 관련해서 최근에 저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주들 좀 많이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 우리가 뭐 하이닉스라든지 예를 들어 대표 이제 대형주들 보게 되면 삼성전자라든지 좀 올라왔는데, 이 반도체 장비 쪽하고 이제 카메라 모듈 CCM 쪽에서는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받쳐주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지금 보세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246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에 보게 되면 단 100억인데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는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단기 순이익 자체가 조금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는 비용 처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가격을 지금 6천에 매수를 했는데, 첫 번째 일단 기술적인 어떤 수급적인 측면을 먼저 체크를 하면서 손절선을 꼭 지켜야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장중 저점이 지금 5,930원이거든요. 5,900원에 손절선을 잡고요. 자, 요 가격선 손절선을 잡고 박스권으로 6,400원의 고점을 우리가 일단은 돌파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고 보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당분간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앞에 뭐 저항권이라든지 지지권이라든지 이런 어떤 매물권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난 상장됐을 때 이제 저점이 5,600원이었거든요. 5월 23일 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좀 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오늘 6,000원 선이면 이제 현재 가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선 5,900원을 마지노선 손절선 잡고요. 그리고 목표를 6,400원까지 좀 잡으면서 대응을 좀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고, 비중 20%인데 저는 비중 줄이면서 대응을 해라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10%는 그냥 지금 현재 가격에 줄여놓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10%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전략대로 전략을 세워서 매매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뱀텍 살펴드렸습니다. 5,900원 손절을 지켜야 되는 라인도 지켜봐 주시고 비중 조절 잘 해 나가시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되겠네요. 똑똑박사 에드님, 더 똑똑한 대응 하시면 좋겠습니다. 랭킹쇼 덕에 점점 진짜 똑똑해져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저희 진단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내 종목 아니네, 안 봐, 이러지 마시고, 다른 분들 종목도 잘 보세요. 이 특정 종목이 좋다 나쁘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 종목이 뭐가 대처할 때 문제였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대응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새겨 들어야 되는지 교훈을 정말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해선 안 되는 교훈들만 잘 모아놔도 여러분 실패할 가능성을 많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야, 괜찮죠? 전문가 같은데요. 오늘 뭐 괜히 이런 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교훈이 되는 유창호 앵커입니다. 자, 교훈을 떠나서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랭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랭킹 주제 이겁니다. 제가 찾은 거.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 한번 아까 빠꾸를 맞아서.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인데요. 5위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네. 아까 잠깐만요. 누가 러시아 하지 않았어요? 러시아가 5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3,202만 톤. 저게 이 중에서는 가장 적군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추세가 요즘 있는데 러시아가 땅은 큰데 요즘 약간 낙농업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적어진 게 저거랍니다. 그렇습니까? 일단 러시아 박순영님, 아나님 맞춰주셨고 제갈 공명님까지도 나이스. 의외로 우유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우유 어떻게
아신 거죠? 대단한데요? 전 먹을 줄 알지.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네. 맞히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 분들 일단 기억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위에 랭크된 나라도 한번 맞춰보시죠. 네. 자, 그러면요. 4위 맞추시는 동안 전문가께 다음 종목 한번 던져 드립니다. 네. 자, 수루수루만 수루. 네. 에코캡입니다. 닉네임만 보면 굉장히 부유하실 것 같아요. 15% 비중인데 이 15% 막 수천억 원 아닙니까? 그거 진짜 그럴 수도요. 만수루라서. 네. 자, 어쨌든 4,820원에 매수를 하셨고, 이 종목이 지금 4,300원대예요. 네. 근데 최근에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 보시죠. 계속 내려옵니다. 또 내려오다가 오늘 딱 양봉을 뽑아내는 그런 상황이라서 추가 하락은 없는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한때 뭐 리비안 관련주 해가지고 정말 좋았던 시절 보냈거든요. 시황 때 그런 거 좀 많이 좀 예. 알려주셨었죠. 창호 네. 앵커도. 자, 그래서 이 에코캡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이 전기차 부품 이쪽과 관련해서 앞으로 전망은 또 어떤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직까지 좀 손실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떠한 전략이 좋을까요? 자, 일단은 뭐 가격은 다 빠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가 이제 투자를 해서 우리 사실 전문적으로 에코캡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케이블 제조, 그리고 이제 LED 모듈이라든지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 여러 가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우리가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좀 드리지만 저는 이제 이 배터리 관련해서 양극재하고 이제 원료, 그리고 자동차 완성차 중에서는 이제 경량화 쪽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에코캡 같은 경우 성장성이 그렇게 좀 좋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기업 내용을 한번 잠깐 보시면 우리가 영업 이익을 보면서 그죠? 이제 적자에서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22년도까지 이제 적자에서 올해 이제 상반기 1분기에 흑자로 이제 턴어라운드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제 사실 더 빠지는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4,300원인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한 4,800원 선이면 아무래도 조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 고점을 이제 넘어가려고 하나, 이 정도 타이밍이 되지 않겠냐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요 정도? 요런 구간들, 그죠? 근데 못 넘어갔어요. 그러면, 손절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일단 손절 못하고 하단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대용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시가총액이 한 1,100억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최근에 이제 대용주들이 우리 국내 시장에서 거래소 코스닥 대용주들이 조정이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차원에서 개별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타이밍에 와 있는 위치예요, 지금 현재.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한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와야 되는데 못 갔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성화이텍이라든지 이런 거 보셔요. 한번 보시자고요. 성화이텍. 그죠? 예.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거랑 지금 사실 에코캠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이잖아요. 일단은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올라올 때 저는 일단은 한번 매도인데 그 매도 타이밍을 지금 4,300원선 하단까지 좀 기다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 이상 가지 않겠냐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5,000원에서 5,300원. 자, 이 가격권을 만약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냥 미련 버리고 4,800원, 5,000원 선, 요 정도 선에서, 야, 이번에 이제 기다려서 본전 왔는데 돌파하겠지라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돌파를 못하고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면 그냥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상황을 봐야 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뭐 임박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바닥권에서 이제 단기 우일성 오늘 천양봉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래 줄이면서. 그러면 이 거래량 자체가 약간 좀 세력들이 이제 매도를 못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력들이 이제 매집의 흔적이 있을 건데, 저는 매집의 흔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 전기차 관련해서 이제 성장성이 확 부각이 돼야 되는데, 약간 좀 세력들도 조금 좀 후발주자들, 그죠? 좀 마음이 좀 약한 애들, 그죠? 그런 애들이 좀 이런 종목들을 좀 매매를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제시했던 그 가격선에서 정리를 하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루수루 만수루님께서는 에코캡과 관련해가지고 우선은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해 주셨고, 사실 그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네. 이게 돌파되냐 안 하냐 이 차이인데,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수급 상황을 봤었을 때 에코캡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던 5,000원 부근대 4,800원 정도로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기에서는 좀 정리를 해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지금 4위 정도 되니까 랭킹 참여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 우유의 날이에요, 오늘이. 네. 그래서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라고 잡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4위에 참여해주신 분들, 아라라님 중국, 코콩님 미국, 공명님은 인도,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초보 투자자님께서는 4위는 중국으로 계속 밀어붙여 하고 계시면서, 우리 그 썬님께서 갑자기 툭 나오시면서 4위 인도, 3위 중국, 2위 미국, 1위 유럽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뭐에 맞춘 게 아니잖아요. 네. 뭐 하나 걸려라 이겁니까? 대단하신데요. 네. 자, 일단은 지금 정답을 열심히 맞춰가면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 네. 저희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도 같이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5위 옆에 이거 네네네. 러시아에서 파는 저 우유 뭐예요? 디자인인가 봐요. 아, 그래요? 파란색 고양이가 저렇게 있나 봐요. 러시아 우유에는. 우유는 소에서 나오는 건데 왜 고양이가 있죠? 그러게 말입니다. 묘유 아니에요, 묘유? 고양이가 또 우유 잘 먹으니까. 아, 그래요? 그렇죠. 고양이는 안 키워봤구만. 자, 뭔진 모르겠고. 알겠습니다. 우리 미라랭커 4위 진행시켜. 이경영 따라 하시는 거예요. 진행이나 할까요, 종목?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 진행시키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서 찾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지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뭔가요? HLB 생명과학입니다. 자, 14,000원에 10% 비중인데요. HLB 생명과학은 네. 사실 좀 답답하게 움직임 가져가고 있죠. 좀처럼 변화가 너무 없습니다. 박스권이네요. 현재는 11,340원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탈출하고 싶습니다. 진짜. 수익 보고 싶다도 아니고 그냥 탈출이 목표예요. 지금. 너무 지리지리한데요. 이게 움직임이 이렇게 안 나오나요? 네. 자, 그러면 한 번쯤 상승할 때 된 거 아닌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자스 전문가님, HLB 생명과학입니다. 요거 탈출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이거 움직임 나올 때 안 됐습니까? 이번 타이밍이 움직임이 좀 나올 타이밍인데, 근데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 지금 종목 상담 올리신 시청자님이 매수 가격이 이제 좀 높은 것 같아요. 14,000원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일단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이번에 ASCO 미국에서 임상 종량 확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셀트리온 제약, 그죠? 우리 시장님 생각하면, 야, 마제스 전문가는 바이오 쪽은 그냥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올라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셀트리온, 종목이 또 오늘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올라오는데, HLB 생명과학, 그러니까 HLB도 올라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약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HLB 생명과학. 근데 과거에 우리가 HLB 생명과학이 굉장히 많이 갈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도, 그죠? 엄청나게 어마무시하게 갔어요. 10,000원에서 20,000원. 이거 어마무시한 건 아니네. 그죠? HLB가 많이 갔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산업 흐름 자체가, 지금 바이오 쪽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2차 전지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어떤 모멘텀이 있을 때 매도를 하고 나와줘야 되는데, 미국의 임상 종량 확대가 2월 6일이에요. 오늘이 6월 1일이면, 시간을 한번 볼까요? 6월 1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까지네요. 그죠? 이 안에 이제 한번 급등 시세가 나와서 14,000원까지 넘어가면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여태까지 이제 기다렸으니까 14,000원 정도면 한 작년 9월 정도, 자, 이 가격권에서 이제 기다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비중이 10%면 아예 그냥 저는 만약에 기다린다 이러면 그냥 아예 추가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 20%, 총 비중이 한 20% 선에서는. 그래야지 탈출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전략을 세우라는 겁니까? 마저스도 전문가님,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11,300원인데, 최소한 확 낮춰놓으세요. 그냥 10% 낮춰놓으시면 한 12,500원 선까지는 평단가 낮춰놓으시고요. 그죠? 지금 보게 되면, 지금 오늘 6월 1일이고 다음 주 화요일, 요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바이오주들이 한번 확 올라와서 그죠? 12,500원 이렇게 13,000원까지 넘어가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14,000원의 매수 가격에서 내가 저 밑에서 올라오는데 또 다시 한번 13,000원 못 넘고 12,900원 찍고 내려오면 이거 힘 빠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럼 만약에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가야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닥은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1,000원권에서는 바닥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유를 하고 계셨으면 제가 하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빠져봤자 15,500원이에요. 그러면 낮춰놓고 기다리고 그죠? 뭐 무리하게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체 비중이 지금 비중이 10% 있기 때문에 한 10%만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낮춰놓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이제 임상 종양 학회가 있기 때문에 요거 모멘텀 봐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을 세워서 대응을 하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HLB 생명과학 종목 네.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진희님의 HLB 생명과학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전반부 종목 진단해주신 마제스터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랭킹쇼 4위 갑니다. 첫 번째 네. 러시아였고요. 네 번째 4위 공개합니다.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이 많았는데 진짜 중국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야. 뭐 보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야. 뭐죠? 왜 이렇게 잘 맞히시는 거죠?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어려운 걸 할 걸. 자, 어쨌든. 중국이 3,400만 톤. 네. 저게 중국 우유예요? 저게 중국 우유인가 봐요. 좀 막걸리 아닙니까? 막걸리 같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중국 분들은. 그래요? 예. 저거 약간 낯선 디자인인데. 근데 중국은 바짝 치고 올라간다고 합니다. 또. 아, 그래요? 중국이 먼저 하는 건 없지만 따라가는 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최고. 예. 계속 농장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그게 다 만들어지면은, 지금 진짜 잘 우유를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도 제칠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5위가 러시아였고요. 4위는 중국이었습니다. 자, 세 가지 국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EU 크게 한번 묶어봤고, 네. 인도와 미국이 남아 있거든요.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자, 일단 3위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맞춰주시고요. 저희는 그럼 종목 진단 이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 후반전을 책임져 주실 스페셜리스트는요, 바로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후반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종목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예. 코콩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역시 이렇게 또 랭킹쇼 이 정답 맞춰가시면 바로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는 혜택을 드립니다. 자, 현대 글로비스 20만 1,750원. 예. 비중은 5%입니다. 중요한 건 현대 글로비스를 더 살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주가가 좀 내려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나마 지금 올라와서 17만 원대인 거예요. 네. 최근에도 거의 18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봉으로 보니까 완만하게 살짝 지금 떨어져 있는 구간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는데 괜찮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거 추가 매수 해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 매수 해도 되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이한테 종목을 질문할 때는 저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 매수가 비중 스타일로 그냥 물어보고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추가 매수해야죠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확률도 높고 좋아요. 이 얘기 해드릴게요. 현대 글로비스 보면 지금 화면에 보다시피 제가 선호하는 위아보다도 글로비스가 더 단이 높고 더 셉니다.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다라고 표현을 쓰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건 물류회사라 특별히 이 주식이 대박이 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요거는 잘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20만 1,700원이면 뭐 이종복이가 누차 얘기하지만 정수리타법 쓴 거죠. 이것도.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려면 누차 얘기하지만 주가가 쭉 빠졌을 때 그죠? 예, 쭉 빠졌을 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얘는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귀찮아가지고 아니면 좀 저기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기술적으로 이 주식은 시간이 걸립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까나리 액젓 같은 것은 금방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기술적으로 원래 이런 식으로 팍팍 튀는 주식인데 글로비스는 좀 늦다라는 거 얘기해 드리고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이건 뭐 먹고 나올 수 있겠죠. 10% 정도는 더 사셔도 되고 빠져나오세요. 그러니까 한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정도 보고 요거 보고 지금 가격에서 16만 5천 원, 지금 가격에서 16만 5천 원 정도의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18만 5천 원에서 19만 정도에 팔면 뭐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글로비스는 탄탄한 주식입니다. 그렇지만 인기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알려드렸네요. 네. 가격대 다 알려드렸어요. 나쁘지 않은 전략. 하지만 이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시간이 많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10% 추가 매수가 가능하고 타이밍은 16만 5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18만 5천 원에서 19만 원 사이에 목표가에서 익절하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쫙 그려드렸으니까요. 네. 현대 글로비스로 수익 내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코콩님께서 진단 감사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이프로님 사랑합니다. 또 인사 말씀도 같이 남겨주셨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랭킹쇼 참여 많이 해주세요. 진짜 정답 적극적으로 맞춰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들 네. 분명히 적어도 그 중에 한 분 정도 그럼요. 제가 매소 꼽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무조건이라는 말은 저희가 뭐 함부로 말씀을 네. 못 드리겠지만 거의 함부로 합니다. 진짜로. 근데 저희가 압박을 넣고 있어요. 맞아요. 제작진께 이분 좀 해주세요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코콩님 진단 도와드렸고요. 네. 자, 지금 뭐 종목 진단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정영민님, 아라나님, 와글님, 공술의 만수건님, 공술의 만수건. 네, 박하사태님, JSS 최님 등 찬영님까지 종목 진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더 빨리 가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다음 종목 진단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꾸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네, 이분 알아요, 저는 요 종목 참 오랜만에 보는 듯한 기분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카카오뱅크입니다. 카뱅. 자, 카카오뱅크. 네. 야, 이 주가 지금 뭐 한작 잘 나갔을 때에 비하면 많이 내려갔죠. 많이 내려왔죠. 주가가 매수하신 가격이요 29,600원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현재는 26,000원대입니다. 지금 비중은 10% 갖고 계시고 네. 외국인이 계속 매수를 하는데 추가 매수해도 좋은지 매도 타이밍 궁금해서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거든요. 자,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약간 줄었어요. 네. 네, 추가 매수 타이밍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카카오뱅크입니다. 이 추가 매수 문의가 또 들어와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요. 29,600원에 10% 카카오뱅크 이건 운명입니다. 권미라 앵커 들어와 있네요. 카카오는 국민주인데 카카오뱅크보다는 카카오를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죠. 자, 이따가 진행자분들이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거 문자 메시지 날린 건데 저는 카카오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저 단체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장난 아니게 기승을 부리니까 이 종목은 카카오, 단체방, 리딩, 오픈 채팅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오직 이토마토에서만 방송하고 이 종목 유튜브에서만 방송한다라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카카오라는 말이 있어서 또 얘기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까나리 액젓은 뭐냐면은 준비를 제가 오늘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5월 11일 랭킹쇼 때 어떤 사람이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이 종목이가 현대사료 사장님이 들으시면 좀 서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먹고 나오게는 해줄 테니까 정수리타법 쓰지 말라고 했던 장면이에요. 예, 글로비스 추가 매수하고 좀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 먹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방송은 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최근에
기관 외국인은 이 주식을 많이 사거든요. 이건 완전 초장기 투자를 해야지 될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글로비스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기술적으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카카오뱅크가 이 카카오뱅크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대출 뭐 갈아타기 해갖고 어제 그제 사이에 제가 신문 되게 많이 봤거든요. 인터넷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장기로 보면 지금 저 10%만 갖고 있어도 장기로 보면 3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추가 매수했을 때 3만 원대 팔아도 이익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치만 배터리, 그 다음에 반도체 너무 지금 세게 가고 심지어는 오늘은 제약주도 움직임이 좋거든요. 기회비용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하라. 기회비용. 추가 매수도 좋지만 길게 봐야 되고 아무리 못 가도 3만 원은 넘어간다. 그죠? 예, 아무리 못 가도 3만 원은 넘어간다. 그냥 29,600원에 물린 거를 갖고 있어도 가요.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추가 매수 나쁘지 않고 그냥 갖고만 있어도 매수가 이상은 가고 좀 길게. 그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은 생겼습니다. 네, 구쭈님의 카카오뱅크를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추가 매수 오케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기회비용 잘 따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무조건 추가 매수할 것만은 아니고 일단 그냥 기다리셔도 3만 원은 뭐 갑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기회비용 측면에서 추가 매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갖고 계셔도 괜찮고 다른 데 좀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카카오뱅크 살펴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전문가 너무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요. 네, 아니 진짜 사칭하는 사람들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사칭을 당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 그래도 보게 되면은 네. 되게 좀 또 도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사람 사람들. 거. 그렇다고 뭐 이 종목 전문가를 전문가께서 참으셔라 뭐 이런 게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그리고 절대 이 토마토에서만 나오신다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종목, 이 이름 석자. 네. 아무도 살아 쓰는 거 아니라는 점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예, 이 종목 전문가는 우리 거예요. 네. 소유용. 소유용. 내 거임. 자, 네. 그러면요. 세 번째 종목으로 갑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맥스트 보겠습니다. 네. 요거 전문가께서 이전에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죠. 나에게 여러 가지 그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네. 이주희님께서 맥스트를 12,800원에 사셨어요. 15%인데, 중단기? 좀 짧게, 좀 길게, 중기 정도까지 네. 맥시멈 볼 수 있으신가 봐요. 그리고 또 지금 채팅창에 아까 전에 그 랭킹쇼 그 정답도를 뭐 참여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 찬혁이라는 분도 이분도. 찬혁님도 맥스트를 올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맥스트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또 이종복 전문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유명한 이종복 전문가님, 맥스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단쇼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얘기 안 했을 거예요, 이거 아마. 근데 우리 유창호하고 이건 진행자가 또 미스터 진단도 하고, 자, 그죠?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종복 이름 석자 진짜 아무 데다 안 씁니다. 이종복 이름은 오직 미스터 진단, 마켓10, 미스터 마켓에서만 씁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함부로 안 씁니다, 여러분. 이종복은. 얘기해드리고, 맥스트도 이종복의 이름으로 이것은 나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대신 이것은 우리가 보통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젠가는 움직이겠는데,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치만, 지난주에 21선을 깔았다. 제가 이런 표현 쓰면서 몇 마디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에서도 얘기했고 12,800원에 15%인데 좀 아깝네요. 그죠? 그치만 만약에 나를 믿는다. 이거는 사실 근데 이런 주식에 30% 얘기하는 건 좀 그런데 저는 길게 보면 무조건 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왜 내가 이 주식을 이건하고 유창호가 질문을 하지 않고 다른 데서 물어봤으면 내가 안 해주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이 주식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신호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안 간다고 그냥 난리 부르스를 춘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채팅창에 그 방송할 때. 그래서 내가 기분 나빠갖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누가 종목 진단할 때 이런 얘기 다 합니까? 이 종목은 합니다.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은 비중을 30%는 좀 그렇고 20%까지는 오케이고, 기술적으로는 딱 접은 매수가네요. 또 12,880원. 기술적으로는 12,800원에서 13,800원까지는 명분 생겼고, 이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넥스트가 삼성하고 연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연계해가지고 그 VR 글라스를 가지고 로봇하고도 연관 검색어에 집어넣고 하면서 최근에 어쨌든 뭘 하려고는 합니다. 제가 딱 봐도 움직일 때가 됐다. 요 정도 진단으로 드리면 뭐 우리 이건하고 유창호 진행자도 좋아할 것 같다 판단하겠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넥스트 듣고 네. 싶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주희님, 차율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슬슬 반응 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뭐 딱 그냥 기술적으로만 봐도 매수하신 가격 12,800원, 13,000원 이 정도까지는 분명 도달할 가능성 바로 눈에 보이고 네. 앞으로 뭐 여러 가지 기대될 만한 호재성 이슈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보유하셨다가 꼭 수익 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넥스트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917분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진단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수익을 꼭 연결하시고 메타버스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터졌을 때 한번 또 얘기를 또 그러니까요. 시원하게 해보죠. 이게 사실 이종호 전문가께서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네. 이렇게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은요 나중에 결국 보면은 네. 진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올라간 정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 사진 간다라는 거를 분명히 스크린샷으로 찍어 놓으셨을 거예요. 맞아요. 분명히 이거 지금 다 자료 남겨놓고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죠. 네, 저희가 이렇게 썸네일로 하나 드릴까요, 이렇게? 전문가님 찍으시라고?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랭킹쇼 주제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네. 4위까지 알아봤고 3위 정가 공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3위 띄워주시죠. 자, 3위는 바로 인도였습니다. 오, 압도적. 갑자기 훅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9,600만 톤. 와, 중국보다 거의 뭐 3배 정도. 인도가 우유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군요. 저게 전 세계 10분의 1이랍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단하죠. 자, 그러면 EU와 미국은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야, 네. 지금 그러면 1위에 올라와 있는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마지막입니다. 자, 그러면 그거 한번 고민하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을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박하사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KCS 보도록 하죠. 이거 자, 좋다. KCS 매수 가격 9,560원에 10% 비중인데 네. 현재 8,000원입니다. 주가가 지금 좀 많이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약간 체념이 느껴지는 듯한. 네. 자, KCS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KCS는 어떤가요? 이분도 정수리타법은 아니고 이분은 떨어지는 칼을 잡았네요. 딱 보니까. 아니면은 여기 튈 때 여기서 추격 매수했거나 비중 10%. 이것도 제가 수익 나게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다음부터 절대 만약에 이렇게 죽어 내려갈 때 주웠으면 아니면은 여기서 갭으로 떴을 때 쫓아 들어갔으면 이 습관 고치세요. 이 습관 안 고치면은 좋은 장에서 돈 못 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갈 때 됐고 이게 지금 뭐하고 유사한 거냐면 최근에 그 이쪽 정보 보안 테마 종목들이 은근슬쩍 가는 주식이 되게 많아요. 거기에 엮여 있는 그런 주식이고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띄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띄운 주식은 어느 순간에는 꼭 리바운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리바운드가 나올 때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엔텔스라는 주식도 이 시간에 진단을 드렸거든요. 이제 추가 매수할 때가 됐다라고 하면서 이것도 정수리타법 쓰지 말고 이분은 정수리타법을 쓴 게 아니고 나름 저점 매수했다라고 하면서 진단해줬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이 종목이가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주식은 여기서 이렇게 쭉 늘어졌다가 튀고 있고 KCS는 아직 늘어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려있는 돈을 비중을 갖고 있다가 9,000원 이상으로 튈 때는 여기서는 그냥 빠져나오시고, 만약에 이 주식이 옆으로 더 이렇게 긴다 그러면은 최소한 3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3주 정도 옆으로 길 때는 이거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올 수도 있어요. 대신 이분 누차 얘기하지만 이 방식은 이종복이나 되니까 이런 얘기 해드린 거고, 본인이 만약에 어떤 매매를 할 때는 저 방식 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저 얘기를 꼭 해주고, 제가 한번 엔텔스 볼까요? 엔텔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이건 진행자하고 나오죠? 예, 날짜가 4월 13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추가 매수하면 먹고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9,000원 이상은 반등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KCS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벌써 뭐 마무리할 시간 다 와가는데요. 아, 근데 들을 건 들어야죠. 네, 마무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5차 마무리 전략도 알려주시죠. 예, 지금 뭐 엔비디아가 날뛰는 바람에 세계 증시가 좀 이상하게 움직였어요. 대신 우리나라도 엔비디아 덕에 반도체과 종목들 한번 날라갔고, 오늘은 지금 배터리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컴퓨터 쪽도 넘어가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마시고요. 종합으로 따지면 한 335 플러스 마이너스 언저리부터 흐를 때부터가 조금 공격적으로 반도체 배터리서부터 막 인공지능 로봇과,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약주가 흐름이 좋다. 제약주는 김봉만. 그렇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위험한 흐름은 지나갔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저점에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수익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차 마무리 전략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시는 이종복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이종복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도 여기서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의 랭킹쇼, 랭킹 주제에 대해서 마무리 여기도 해보겠습니다. 우유킹. 아, 우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 우유킹. 1위와 2위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네, 이유가 조금 더 많군요. 그렇군요. 근데 미국이 나라 하나가 저렇게 많을 수 있습니까? 1억 260만 톤. 이유는요, 27개국을 다 합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1억 4,570만 톤으로 집계가 됐네요. 야, 2위 미국의 위력을, 미국의 저력을 오히려 더 알 수 있었던 거의 랭킹이었습니다. 세계 최고급의 젖소 생산 시설. 네. 아,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아주 예. 강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유의 날 특집으로 랭킹쇼 주제까지 정해봐서 알아봤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알아봤으니까요. 여기서 바로 뭐 끝 매점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죠.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